오늘 밤 잠들기 전 상대방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는 나의 유일한 동료라고 말이죠. 그 인식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흔히들 경청이라고 하면 그저 입을 닫고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바로 이 잘못된 경청의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는 소개팅만 나가면 매번 애프터 신청해서 거절을 당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유머러스하고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어색하지 않게 끊임없이 화제를 던졌고 자신의 멋진 경험담을 들려주었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상대 여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정작 상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많이 했지만 소통은 하지 못한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수가 적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지루해할까 고민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경청이 단순히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영혼에 주파수를 맞추는 아주 역동적이고 지적인 활동입니다. 호감도를 200% 높이는 경청의 기술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이애나 타미르와 제이슨 미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인 신경핵은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와 비슷한 수준의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에게 미식이나 금전적 보상에 버금가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쾌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의 본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경청의 3단계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나의 대화가 겉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상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심하든 말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기술의 영역이니까요. 심리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공명, 즉 비언어적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대화는 입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몸으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뇌의 세포가 반응하는 현상을 말하죠. 경청의 고수들은 이 거울 뉴런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상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면 나도 비슷한 타이밍에 잔을 듭니다. 상대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열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상체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무의식적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계적인 흉내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같이 끄덕이는 인형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 톤에 내 몸의 에너지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상대가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눈은 웃고 있거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를 떨고 있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내 몸 전체를 하나의 안테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눈맞춤은 부드럽게 유지하되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미간이나 인중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는 입가뿐만 아니라 눈가에 머물러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지적 재구성과 정서적 반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적 경청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상대의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 기법은 이미 진부합니다. 고수들은 상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한 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끄집어내어 되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요즘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저런 정말 힘들겠네요 라고 짧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호감도를 높이는 2단계 경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책임감이 크셨겠네요. 소중한 주말까지 반납할 정도면 정말 몰입하셨나 봐요. 몸은 고되지만 한편으론 성취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답변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 이면의 감정인 책임감과 몰입을 읽어주었습니다. 셋째, 상대가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것을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복잡한 감정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강렬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3번째 단계는 통찰적 질문을 통한 심연의 확장입니다. 이것은 경청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호감도를 200% 폭발시키는 결정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같은 팩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경청자는 그 경험이 상대의 가치관이나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대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죠. 친구가 최근에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어디 산에 갔어? 힘들지 않아? 정도입니다. 하지만 통찰적 경청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평소에 정적인 걸 좋아하던 네가 등산을 시작했다니 의외면서도 멋지다. 산을 오르면서 정상을 밟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을 해? 그 시간이 너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궁금해. 이 질문을 받은 상대는 잠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깊은 철학이나 삶의 태도를 꺼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준 사람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해준 특별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소설을 쓸 때 캐릭터의 내면을 끝없이 탐구하듯 눈앞의 상대를 하나의 미완성 소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이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당신과 상대방 단둘뿐인 것처럼 집중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확성기의 시대입니다. SNS에는 자신의 행복과 성과를 자랑하는 글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그 이면의 고독과 결핍을 묵묵히 들어줄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진정한 경청자는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3가지 기술을 일상에서 하나씩 연습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주위로 모여들고 당신과 더 오래 대화하고 싶어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감도를 200% 높이는 경청의 3단계. 1단계는 몸의 주파수를 맞추는 신체적 공명입니다. 2단계는 감정의 핵심을 읽어주는 인지적 재구성과 정서적 반향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통찰적 질문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상대를 나의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내가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상대를 빛나게 해줄 때 그 빛이 반사되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비춘다는 역설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화술이 아니라 청술에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마음을 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대화에서 위축되었거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소통의 우선순위를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섬세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 강점을 이제 기술적으로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역시 성숙해지니까요. 당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연구소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